자, 반갑습니다. 오늘 LG화학이 급락이 나오면서 걱정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이제 어제 LG에너지 솔루션이 시간에 급락이 좀 나왔는데, 포드에서 지난번에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었는데, 그게 이제 해지 공시가 나오면서 해지 공시와 함께 이제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한 거를 이제 포드가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해지 통보를 하면서, LG화학 같은 경우에 이제 LG화학이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최대 주주다 보니까 LG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주가가 밀리면서 당연히 이제 LG화학의 주가도 같이 밀리고 있어요. LG화학, LG에너지 솔루션 뭐 같은 이제 흐름으로 보는데,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분 가치가 흔들리면서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실적 추정치가 이제 빠지다 보니까 LG화학도 같이, 거기다가 오늘같이 이제 시장까지도 안 좋다 보니까 악재에 악재가 붙으면서 시장까지도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더 하락폭이 좀 커지는 모습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거의 뭐 8% 가까이 33만까지 밀리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122평짜리는 버텨주고 있고, 저런 이제 악재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들고 계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 계약 파기가 나오면은 끝난 거 아니냐 하고 그냥 급작스럽게 받아들이면서 투매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번에 이 계약 관련해서 이제 성격을 좀 정확하게 좀 구분해서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 계약 같은 경우에 보면은 27년 이후에 이제 물량인데, 포드가 전동화 전략을 이제 전체적으로 재조정하면서 특정 모델 개발을 이제 양산 계획 중단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그 관련 모델에 들어간 배터리 물량을 이제 계약에서 이제 빠지는 거예요. 당장 올해나 내년 매출이 바로 이제 증발하기보다는 이후에 이제 27년, 28년도 그 더 나중에 이제 중장기적인 이제 성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이제 꺾이는 거라서 아무래도 시장이 좀 단발성으로 이제 반응을 하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약 해지 같은 경우에는 순차별로 시간을 나눠서 반영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그냥 한 번에 이제 오늘 주가에서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아예 깔끔하게 이제 오늘로 악재가 해소되고 내일이나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정상적인 수준으로 유지가 되면은 그게 이제 가장 좋은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은 계약 규모 자체가 이제 최근 매출 대비 28% 수준이다 보니까 금액대가 이제 워낙 커서 하락폭이 이제 상당히 큰데,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포드와 계약했던 게 이제 총 두 건이거든요. 두 건 중에 이제 한 건만 해지가 된 걸로 정리가 되는데, 지금 취소를 하는 게 27년도부터 내년 이제 32년까지 75GWh 공급 계약을 맺었던 게, 이게 이제 한 9조 6천억대 됐었는데, 이게 이제 취소가 되고 유지가 되는 거는 내년 26년도부터 30년까지 34GWh에 대한 이 공급 계약은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취소분 9조 6천억에 대한 이 매출은 최근 매출의 거의 한 28%이 정도 이제 수준이고, 단기적으로 이제 포드가 정책적인 뭐 변화나 이제 수요 변화로 인해서 전기차 모델 생산을 중단을 언급했거든요. 포드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LG에너지 솔루션이 잘못해서 계약 해지를 한 게 아니라 포드도 굉장히 이렇게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포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요즘에 이제 전기차에 대한 그런 전기차 판매에 대한 이런 실적이라든지 전기차 업황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전기 픽업 F150 라이트닝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저가형 전기차 저가형 전기차 이제 하이브리드형 차량에만 이제 집중을 하고, 기존에 이제 전기차 이제 픽업 트럭 F150을 생산 중단 결정을 하면서 저렇게 이제 생산 중단을 결정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쪽에 이제 들어가는 배터리나 물량들을 취소를 할 수밖에 없어요. 포도도 이제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내린 결정이라 어쩔 수 없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계약을 이제 취소를 한 건데, 취소된 계약이 27년 1월부터 시작인데 그 시점까지 이제 대체 물량을 얼마나 이제 빠르게 또 다른 수주로 채우냐 관건이에요. 근데 당장에 저 27년도 1월 이후의 물량들을 빠르게 채우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근데 어려운 만큼 만약에 이제 또 다른 추가적인 수주가 나오면은 이제 바로 호재로 반영되기 때문에 주가에 이제 바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유럽 공장 가동률 이런 이제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밀리고 있는 거고, 다만 이제 34GWh에 대한 계약이 이제 살아있다 보니까 포드가 전기차에 대한 저거를 완전히 이제 접는 건 아니거든요.
일부 모델을 좀 정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전기차 수요 흐름을 보면서 이제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게 이제 관건이다 보니까 재차 계약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뭐 이렇게 힘들긴 하겠지만 여지는 열려 있긴 합니다. 포드가 이제 유럽 전기차 라인업을 다시 한번 이제 생산 계획을 재확정하거나 LG 에너지 솔루션 유럽 쪽 라인이 이제 가동률이나 이제 단가 구조를 보면서 포드가 어느 정도 이제 받아들일 만큼 추가적으로 이제 개선을 하면서 계약 자체가 이제 원상복구까지는 힘들겠지만은 뭐 다른 이제 물량을 조금 이제 조절하거나 뭐 예전에 이제 뭐 9조 원대 물량을 뭐 6조나 5조 원대까지 좀 줄이거나 어느 정도 이제 재조정된 그런 이제 새로운 계약으로 재협상할 가능성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이제 계약 해지가 되더라도 결국에는 ESS 쪽으로 지금 매출이 계속 이제 쏟고 있기 때문에 ESS 관련해가지고 ESS 이제 수주 잔고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이제 120GW인데 원통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0GW까지 늘릴 계획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수주 잔고에 대한 이런 증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EV에서 떨어진 것을 ESS 쪽에서 이제 메꾸려고 하는 이제 흐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포드 30년까지 34GWh는 유지되고 75GWh는 이제 취소가 되고 그 외에 이제 뭐 대형 LFP 대형 계약이라든지 이제 6조 원 가량 그다음에 이제 벤츠와 이제 매진 수주 잔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른 뭐 추가적인 이런 조정이 없다면은 재차 단기적으로 저렇게 이제 조정이 나오지만은 결국에는 회사 측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얼마나 이제 피해를 최소화하냐가 관건인데 그래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계약 해지 이후에 앞으로 이제 일정이 어떻게 진행을 할지가 이제 관건인데 일단 회사 측에서 이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고객사와 어느 정도 이제 협의를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이제 방향을 정하고 있고 뭐 이제 중장기적인 이제 협력 관계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중장기적인 협력 관계는 지속한다고 이런 표현은 붙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완전히 이제 포드랑 뭐 절연하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을 추가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남겨두는 거라서 추후에 계속해서 이제 뭐 재료 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공시가 이제 나오면서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보통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중장기적인 매출 감소 영향 수주 계약 파기라든지 이제 이런 수주 계약들이 중도에 이제 해지가 되면은 다음 분기 실적이나 이제 다음 분기 실적이나 이번 건이 뭐 26년, 27년도 어느 정도 이제 계획에 영향을 주는지 정리를 하면서 26년도, 27년도 영업이익에 대한 이제 실적 추정치들이 어느 정도 이제 빠질 수 있는데 이미 이제 리포트스 뭐 증권가 리포터에서 목표가 조정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목표가를 뭐 높게 뭐 45만원 잡던 것을 이제 뭐 43만원, 42만원 정도 수준으로 내리거나 목표가를 이제 그런 수정하는 흐름들이 있는데 이번 계약이 이제 27년 이후에 이제 물량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시간 여유가 있어요. 26년도 아직 안 됐고 25년 이제 말이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는 26년, 27년 뭐 못해도 이제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추가적인 이제 생산 능력을 다른 고객이나 다른 이제 프로젝트로 이제 진행을 하거나 다른 걸로 이제 빠르게 이제 채우려는 전략을 세울 건데 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장 라인 자체를 그냥 쉬고 있으면은 고정 비용이라든지 이제 손해가 크다 보니까 이런 큰 계약들이 빠지면은 당장에는 이제 악재로 작용해서 당연히 이제 주가가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는 대체 수주를 어디에 이제 채우느냐 포커스라 이거에 대한 이제 대체 수주를 빠르게 채우는 만큼 주가는 이제 다시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이제 33만원 조정 나오면서 한 7, 8% 조정 나오고 추가 하락이 더 나오지 않는다면은 다시 이제 40만원 전후에서는 큰 움직임이 보이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고 있어요. 포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계약 해지 원인으로 뭐 정책 환경 변화라든지 포드에서 이제 포드도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공급 계약을 이제 해지하고 전기차 진행하던 것도
이제 진행하던 전기차 픽업 트럭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조금 이제 중저가형 하이브리드에 이제 맞추는 실적으로, 워낙 이제 고가형 차량들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잘 팔리지가 않습니다. 억대가 넘어가는 이제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뭐 리스로 거의 진행을 하는데, 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자 부담에 대한 그런 비용들도 있고, 워낙 고가형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이제 좋아야지만 많이 팔리는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제 중저가형 라인들이 이제 많이 필리면서, 포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걸로 인한 이제 손실 적자 규모만 이제 20조 이상, 거의 이번에 이제 전략 변경으로 인해서 포드 같은 경우에도 30조에 육박한 이제 손실을 이제 감수를 하는 건데, 포드가 이제 전기차에서 뭐 하이브리드던 기존의 내연기관 쪽으로 아예 이제 무게 중심을 옮기는 흐름이 강해진다면은, LG에너지 솔루션 자체의 이제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전기차 수요에 대한 둔하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제가 늘 이제 말씀드리던 이제 전기차, EV에 대한 이 전기차의 수요가 추가적으로 더 둔화되는 흐름들. 다만 이게 뭐 LG 화학이든 뭐 LG 에너지 솔루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이제 2차전지 업종에 대한 그런 이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LG화 뿐만이 아니라 다 같이 이제 2차전지 업종 자체가 다 같이 눌립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이런 수요 흐름들을 보면서 지금 같은 이제 시장에서는 보수적인 대응으로 접근을 좀 해야 되고, 이번에 이제 계약 해지로 인해서 이제 법적이나 뭐 계약적인 이제 정산 이슈들이 아마 나올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뭐 어느 것도 이제 단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당장에 이제 공시된 보도에서는 이제 해지 통보에 따른 이제 뭐 협의, 피해 최소화까지 나오지만, 구체적인 이제 보상 조건이 어느 정도 확정 숫자로 당장 나온 건 아니어가지고, 이제 계약금 관련해서 뭐 그냥 단순 이제 뭐 2배 계약금에 대해서 이제 그만큼 확정적으로 정리가 되거나, 해지 자체는 이제 확정인데, 다만 뭐 손익에 대한 영향은 추후에 이제 좀 금액을 줄이면서 다시 재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이제 끝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흐름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봐야 됩니다.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 계약 해지 이후에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재계약을 진행하느냐, 그냥 이제 계약 끝나고 다른 계약으로 이제 채워 넣느냐가 관건이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지분을 가장 많이 쥐고 있다 보니까, LG화학이 오히려 LG에너지 솔루션보다 조금 더 지금 빠지고 있어요. LG에너지 솔루션이 마이너스 이제 7, 8%대, LG화학도 이제 마이너스 8%대, 거의 뭐 같이 이제 비슷하게 이제 빠지고 있는데,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이제 지분 가치 플러스 이제 석유 화학에 대한 이런 기본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석유 업황 자체가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석유 쪽에 대한 업황 자체도 그렇게 뭐 크게 좋지가 않다 보니까, 지수도 코스피 4,000 깨지고 전체적으로 한 5거래일 내일이 빠지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장세가 안 좋았던 거에 대한 영향도 플러스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같이 급락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LG화학 주가가 다시 40만 뚫고 42만 정도 좀 뚫고 올라가려면은, 포드 계약 해지로 인한 계약 해지가 이제 그냥 이걸로 단발성으로 이제 끝나느냐, 아니면은 이제 연쇄적으로 여기서 더 최악의 이제 상황은 이제 연쇄적으로 빠지느냐가 관건이거든요. 포드가 뭐 미국 가장 이제 대형차 중에서 이 포드가 어렵다라는 것은, 다른 이제 완성차들도 전기차에 대한 라인업을 이제 추가적으로 줄이면서 배터리 뭐 출하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낮아지거나, 당연히 이렇게 되면 배터리 업체에 대한 이제 설비 가동률도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이제 뭐 수익도 당연히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보니까 소재 업체에 대한 이제 출하 기대감도 꺾이는데,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연쇄적으로 좀 발생되면서, 여기서 추가 기존에 이제 뭐 계약 해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당연히 이제 주가가 더 눌릴 수밖에 없어요. 최악의 경우가 이제 이런 케이스고, 단발성으로 끝나고 반등 나오는 이제 희망회로 시나리오를 돌려보자면은, 포드에 대한 이제 계약 물량 자체는 빠졌지만은, 다른 이제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그냥 일부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쪽이나 원래 이제 ESS 쪽에서 다른 이제 수주 물량이 채워지고,
내년 26년 지나고 27년 이후에도 생산 계획이 다른 걸로 이제 재배치가 된다면은 26년, 27년도 예상 이제 추정치, 예상 매출 영업이익 추정치가 생각보다 또 크게 더 흔들지 않으면은 오히려 이제 이런 그 조정 나올 때가 또 과감하게 또 매수 기회가 됩니다. 늘 시장은 이제 공포에 매수해서 남들이 다 이제 좋다 할 때 그때 이제 파는 게 가장 이제 정석이다 보니까 재차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이제 다시 27년도, 26년도에 대한 그런 이제 생산 계획들을 다른 것들로 이제 다른 수주로 채워가면은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 기존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꾸준하게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LG화학 평단이 거의 한 20만원 초반대거든요. 5월달, 6월달부터 말씀드리다 보니까 낮게 매수하신 분들은 암만 높게 잡아도 거의 25만원 밑에 언더다 보니까 여전히 밀려도 마음의 여유가 있는 상태인데, 1차적으로 그래도 이제 120선짜리 중장기 장기 평선 자리를 깬다면은 리스크 대응에서도 1차적으로는 이 라인대를 기준으로 보면서 120선 버텨주고 올라가면은 재차 이제 40만 위에 이제 50만 흐름까지 그대로 이제 끌고 가는 거고, 만약에 이제 크게 더 꺾이면은 1차적으로 수익 대응을 한번 하고 다시 가격이 이제 조정 나오거나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이 박스권에서도 안정되면은 다시 저점에서 매수를 이제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나오기 때문에 흐름을 보면서 계속해서 좀 잘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어제 수급 자체가 이제 기관 외인들 쌍크림 매수세가 저렇게 붙으면서 무난한 흐름이 이어졌었는데, 갑자기 저렇게 이제 계약 해지라는, 단일 판매 공급 계약 해지라는 이제 악재성 공시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7, 8% 밀리면서 기존의 단기 저점 라인대를 깨고 있고, 그래도 엄청나게 이제 큰 폭으로 밀리는 건 아니어가지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거래대금 자체가 크지가 않습니다. 빠지는 물량이 지금 거래대금이 이제 한 1000억대 정도 되는데, 기존에 들어 올렸던 수급이 붙었던 물량 대비해서 LG화학 규모 대비 1000억대 거래대금이면 그렇게 큰 건 아니거든요. 거래대금이 이렇게 막 폭발적으로 터지면서 빠지는 건 아니어가지고 일부 그냥 이제 계약 해지에 따른 LG에너지 솔루션 지분 가치에 대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미리 그냥 정리하는 물량들이 좀 나오는 것이라 보고 있고,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래대금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2,500억 정도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이제 밀리는데, LG에너지 솔루션은 122평짜리를 지금 이제 살짝 깼거든요. 그 아래 이제 150, 200일선 자리가 있지만은 여기서 이제 아래 꼬리를 달고 이제 말아 올릴지, LG에너지 솔루션 측에서 빠르게 다른 이제 26년, 27년도 이후에 이제 지금 포드 계약 해지 쇼크를 얼마나 빠르게 이제 좀 잘 정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재차 45만, 50만 원대에서 유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 흐름들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잘 체크하시고, 미리미리 이제 텔레그램방 참여하신 분들이나 계속해서 이제 구독 알림 설정 하시는 분들은 그 흐름들을 이제 체크하면서 최대한 이제 주가 최대한 이제 흐름에 맞춰서 빠르게 이제 잘 대응할 수 있는데, 이런 종목에 대한 흐름들을 꾸준하게 체크하실 분들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은 제가 지속적으로 정리해드리니까 틈틈이 참고하셔서 목표하시는 주가까지 잘 끌고 가시고, 이렇게 이제 시장이 밀리거나 주가가 급락 나오면은 특히나 이제 고점에 물린 분들, 최근에 이제 40만원대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손실이 찍히면은 이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스트레스가 또 커지는데, 물렸다가 또 다시 반등 나오면서 플러스 전환되면은 계속적으로 또 스트레스 받고 이 힘들었던 거 또 금방 까먹어요. 진짜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바로 사라지는 고통이니까 당장에 또 주가 빠진다고 손실로 인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특히나 지금 계속해서 이제 유튜브 꾸준하게 보시는 분들은 그만한 이 주식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매매 대응하시고, 이런 또 손실로 인해서 좀 빠르게 이제 수익 실현 할 종목으로 좀 복구하겠다, 지금 단기적인 이제 손실로 인한 그런 종목들을 빠르게 좀 복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외에 이제 단기 급등 나올 종목들 장중 대응이 중요하다 보니까 장중에 대응할 수 있게 또 텔레그램방 통해서 시장 브리핑 진행해드립니다. 오셔서 이제 도움받아 가시고, 참여하시는 방법은 유튜브 보시면 이제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 있거든요. 클릭하시면 이제 바로 참여할 수 있으니까
클릭하셔서 들어오시고 100% 무료로 진행 중입니다. 들어오시면은 이제 관련된 2차전지 종목들 지금 뉴스부터 해가지고 단기 급등 나온 종목들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는데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시원하게 또 급등 나오라고 긍정적인 기운 담아서 계좌 상승을 위한 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고, 진짜 이 구독하시고 댓글에다가 긍정적인 글을 쓰다 보면은 본인 스스로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주식 손실로 인해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마음적으로 중심을 잘 잡으셔서 잘 버티다 보면 또 시간 지나면 좋은 날 오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또 긍정적인 기운으로 또 잘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